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조와 새롭게 인사드리는 DJ 박수영입니다. 그동안 따뜻한 진행으로 함께해 주셨던 김선영 아나운서 뒤를 이어서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텐데요. 저도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요. 좀 설레기도 하고 다소 긴장도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하다 보면 금세 또 익숙해질 테니까요. 차근차근 저만의 색깔로 영주가조와 열심히 채워가 볼 테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주의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까지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영주가조와 오늘도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기분 좋게 출발하겠습니다. 영주가조와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고요. 명사초대석과 또 우리 지역의 다문화 가족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다문화 수다방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영주시가 지난 13일부터 이재훈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선출돼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이재훈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리된 경우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훈 권한대행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시장의 권한을 행사하며 시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재훈 권한대행은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긴급 확대 간부회의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시정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주요 현안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영주시 상망동 보름골 마을이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를 배우기 위해 영주시를 찾는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이번 공모에 선정된 곳은 영주시가 유일한데요. 특히 2017년 같은 공모 사업을 통해 추진된 남산선비 도시재생 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영주시의 도시재생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도와 도내시군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 14명이 영주시를 방문해 도시재생 사업 현장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먼저 2017년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남선센터를 찾아 2022년 국토교통부 집수리 우수사례 대상과 2023년 균형발전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한 사례를 살펴보고 어린이 돌봄센터와 집수리 현장, 마을 공연 주차장 등을 둘러보며 운영 및 관리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망동 보름골 마을을 방문해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과 공모 노하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영주시 도시재생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제 영주에서도 음식과 생필품, 특산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전통시장과 지역 마트를 연결해 서천과 영주호를 중심으로 드론 배송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음식과 생필품, 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영주시는 국토교통부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광역시 항공기술원에서 사업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47개 지자체가 응모해 영주시를 포함한 26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국비 4억 9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드론 배송 시대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홍성호 지방시대 정책실장은
올해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영주시가 드론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배송 거점과 배달 지점 선정, 드론 안전관리 시스템 및 상황실 구축을 마친 뒤 비행 테스트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드론 배송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 만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 안녕하십니까. 명사천도서 오늘 6번째입니다. 춘내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 왔으되 봄 같지 않다. 약간은 지금 국가가 조금 어지럽습니다. 우리 이럴수록 더 희망을 갖고 봄을 맞이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주에서 참 많은 족적을 남기시고 지금도 또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영주시 보건단체 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는 전동원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바쁘신데 이래 나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셨으니까 영주 시민이 주로 이제 시청자니까 시청자분께 간단하게 뭐 인사말 한마디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모처럼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FM 방송국과 또 우리 서중도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영주시 보건단체 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 보건단체가 협의체가 될 정도면 이제 단체가 여러 개가 된다는 뜻인데, 네. 주로 어떤 단체들이 있죠?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보건단체들이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서 같이 이렇게 뭐 애국심이라든가 독립심이라든가 이런 걸 고취시키고 또 선양사업도 하는 예.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주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고 단체가 산발적으로 이렇게 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성 멤버는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9개 단체. 예. 그러니까 국가의 보훈처에서 유공자로 연금을 받고 인정하는. 인정하는 예.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이제 9개 단체인데 강복회가 이제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창의군경회, 예. 전몰군경-유족회, 예. 또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 유공자회, 또 고엽제 전우회, 6.25 참전 유공자회, 월남 참전자회 이렇게 9개 단체가 보건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1월 23일 날 이렇게 구성을 하고 보니까 나중에 제한군인회가 예. 옛날에는 국방부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훈부로 이관이 돼서 그렇습니까? 예. 제한군인회도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사실 구성된 거는 국가유공자로 구성됐다 보니까 제한군인회가 빠졌는데 앞으로는 같이 함께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죠. 뭐 제한군인회도 어쨌든 뭐 작은 의미에서 보훈하는 단체가 틀림없으니까. 그리고 그 보훈단체 지금 협의체를 구성이 9개 단체로 이제 구성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영주만 그런 협의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마다 다 그런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로 시작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훈회관을 지어가지고 같이 입주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이제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영주만 이때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예. 없다가 경상북도에서 없는 지역이 2군데 영주하고 2군데밖에 없고 딴 데는 다 있습니다. 보훈회관도 있고. 근데 영주만 이제 없고 산발적으로 흩어져가 있는데 좀 뒤늦게 금년 1월 23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예,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아무튼 영주가 뭐 보훈단체니까 우리나라 이 강북하고는 시간적인 차이는 좀 있지만은 어쨌든 뭐 이 나라를 위한 공헌했던 단체들이라는 그렇죠. 강북회나 그거나 이제 어떤 정신을 갖다고 보여지는데 뭐 지금이라도 영주에서 구성되는 건 참 다행이고 영주는 사실 뭐 우리가 보훈보다도 또 그 강북회 쪽 영주가 사실은 뭐 우리 최초의 이제 무장 강북 발원지다 할 정도로
그 의미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몇 개나마 하여간 뭐 협체가 구성되었다는 건 참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회장님 뭐 역할이 좀 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그 단체 협의체에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우리 그런 뭐 구상이 있으시면 한번 예, 원래는 이제 각 단체마다 각자가 분야에서 애국 애족하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애쓰신 분들을 그 공적을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도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뭐 그런 활동을 해왔고 뭐 특수임무 수행자 같은 경우에는 각 면목으로 다니면서 경로잔치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단체가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영주가 유일하게 또 보훈회관도 없고 각자 좀 흩어져 가 있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힘을 모아서 참 애국 애족하고 독립정신이라든가 애국심을 고양시키는 뭐 그런 선양 사업을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하자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예. 하여간 뭐 저 회장님이 어쨌든 그 제가 아마 그 사적으로 회장님 그 가게를 좀 들은 바에 의하면 아마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지금 그렇잖아요. 강북회 일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아주 그 보훈단체 협의회장 되신가 참 정말 이 적임자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하고.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아무튼 사회 일부 층에서 그 보훈에 대한 글쎄 그런 뭐 개념이랄까 이게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런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것을 좀 바로잡는 역할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제 뭐 개인적인 바람은 어쨌든 뭐 이게 보훈 단체의 협의체라고 할지라도 언론이 영주에서 존재하는 단체고 하니까 또 영주 시민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회장님이 그 광복회 광복회는 참 너무나 유명한 우리말에 참 아주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체인데 그 단체 중앙회 지금 대의원으로 예.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광복회의 그 대의원님은 좀 광복회의 그 중추 멤버인데 또 독립가 후손으로서 바라볼 때 지금 우리나라 이 국가의 이 정체성이라든가 뭐 혹은 그 일반 국민 그 범위를 좀 좁히자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국가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소외가 좀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좀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주셨으면 광복회가 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또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힘도 많이 쓰셨고 또 목숨도 바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수립되고 난 뒤에 또 이제 해방 이후겠죠. 예, 그렇죠. 전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광복회에 많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예산도 보내주고 했는데 그 집행 과정에서 전임자들이 그걸 갖다가 선양 사업에만 쓰지 않고 잘못된 그 집행부가 들어서서 국고에 손실도 많이 입히고 선양 사업보다는 개인 이익으로 많이 그러다 보니까 중앙회가 상당히 어지러워져서 좀 국가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이종찬 회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바로 잡아서 국가에서 바라는 진짜 보훈단체로서 선양 사업도 하고 독립정신도 기리고 뭐 이렇게 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전환도 만들고 하는데 지금 그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게 어떤 민족이라든가 이런 애족심보다는 개인적 이사당이 너무 팽배해져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체계화해 가지고 선조들이 애써서 나라를 가꾸는 그 정신을 기리고 또 젊은이들에게 정신을 고취시켜서 앞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참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고 중앙에도 이제 새로운 각오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한 3년 됐습니다. 앞으로 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뭐 이종찬 회장님도 정치인 출신이고 방금 또 말씀하신 그 전임 김원정 회장님도 정치인 출신이긴 하지만은 사실 좀 그때는 뭐 사회적인 우리가 좀 그 전임 회장은 많았어요.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들이 우리 한들이 이래 봐도 저는 강북회 회장으로서 뭐 저신은 아닌데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대한강북회 하면은 그야말로 참 우리 국민들한테 정신적인 어떤 지주입니다. 지주로서 항상 그 국민들이 기대고 또 그만한 권위가 있던 강북회였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약간 그래서 그 권위가 좀 흔들리고 뭐 이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정찬 회장님 같은 경우야 뭐 워낙 참 정통찬 동료가 되고 또 그분이 또 살아온 이력이 또 너무나 또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강북회의 역할도 또 우리 또 회장님이 또 대의원으로 계시니까 아마 강북회 운영 방향에 직관적으로 관여하실 거고 기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대에 은하지 않도록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회장님이 내 보시기에 우리 사회가 그 일부 층들이 그 일부 층도 아니고 이제는 뭐 상당한 부분의 층들이 사실은 이제 이해 못할 그런 어떤 정체성이 좀 이제 변질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뭐 자식들을 키우는 입장이고 또 우리는 이제 한 시대를 다 보냈는 막 이런 세대인데 우리가 살아오고 해방 후에 6.25를 겪고 4.19, 5.19 겪으면서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 졸라매고 애쓰는 그런 때에 우리 사고하고 지금 젊은이들이 사고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사회 질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것이 전부 개인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고 참 생각하면은 걱정스러워서 잠이 안 올 정도로 어지럽고 불안합니다. 강북회라는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회장님이 조금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보훈단체의 그 성격으로 봐서 그 보훈단체 9개 보훈단체에 또 협의회 회장으로 계시니까 영주라는 이 좁은 지역에서 또 회장님이 앞으로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단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풍기에 가면 대한 광복단 기념공원이죠. 네. 예. 제가 알기에 그걸 조성할 때 그 풍기에 계시는 분들이 주축이 되시고 또 영주에서 또 영주 시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야말로 민간 주도로 이제 그 설립된 굉장히 의미 있는 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운영이 돼 내려오고 뭐 지금도 잘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타조 간의 그 운영에 지금 문제점들이 시중에 해자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북단 운영이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계시면 이게 예, 광복 풍기의 기념공원은 1975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영주의 독립유공자들이 영주 독립운동사를 보면은 420여 명의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영주 출신들이.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보훈을 받고 있는 사람은 90여 명밖에 안 됩니다. 또 그 90명 중에도 전부 자손들이 외주로 출타하고 영주에 지금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광복회 후손들은 한 2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400명이 넘는 분 중에서 90명만 지금 서훈을 받고 나머지는 후손도 못 찾고 또 6.25를 겪으면서 분단돼가지고 미국으로 월북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지금 서훈 받은 지가 3년밖에 안 되는데 그전까지 그 선조들이 독립운동에 있는 근거를 찾아가지고 국가에서 인정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옛날에 재판 기록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이래 하는데 김계하 씨가 1995년도에 제가 도의회 부의장할 시기에 풍기 출신 도의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광복단 기념공원 하나 만들자. 그때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도비하고 이제 시비를 얻어가지고 만들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독립유공자가 공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도 우리 아버지 거도 그때는 못 찾아가지고 계류 중이었고 이래서 김계하 씨 보고 자료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최기중 선생 상주 출신의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도에다 신청을 해서 당시에 거기가 시유지고 입구에 가수원이 하나 있는데 정진탁 씨 가수원을 도에서 매입해서 그다가 이제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는 지으다 하고 할 때 풍기 사람들이 김계하 씨하고 몇 분이서 그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광복 공적에 대한 비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세우고 이렇게 처음에 작게 시작했는데 그 후에 시작해놓고 나니까 이제 한신장학재단에서도 한 1억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출연을 해서 지금 같은 이제 공원으로 발전시켜놨는데 원래 취지는 영주 출신들의 독립운동가들 광복에 기여했던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지금은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관여를 안 했더니만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도를 하면서
영주 사람보다가 상주 사람을 대표인물로 해서 개인 어떤 기념공원 같은 그런 식으로 만들고 또 최초에 95년대 만들어 놨던 그 비석을 철거해가지고 훼손시키고 그 약사죠. 약사비를 약사비. 없애고 새로 또 갖다 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막 흐트러 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풍기에 있는 이제 그 유지들이 예. 몇 분이서 이거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지 없으면 안 된다 이래서 뭐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풍계 감옥기념공원은 영주 출신 40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 위한 기념공원이 돼야 되지 어떤 개인 특정인의 공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가 지금 운영이 좀 잘못되고 있는데 바로 잡도록 노력을 하고 풍계에서 또 조직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약사비를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제가 알기에는 그 강복 기념공원이 그 영주시에서 이제 그 민간단체한테 관리 운영 위탁을 준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그래 운영이 되는데, 그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주는 강복회가 있을 거고, 혹은 또 지금처럼 이제 보훈단체의 그 협의체가 지금 형성이 되었으니까, 영주에서 이 활동하는 그 보훈단체나 안 그러면 그 광복단체, 안 그러면 지금 회장님 맡고 계시는 그 보훈단체 협의회 같은데, 하면 운영이 조금, 공공성을 더 안 띄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중간에 잘못된데 처음에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그 문화원장 하던 정지욱 그렇죠. 그 예, 예. 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영주 사람 민간단체가 주도해서 그냥 운영이라보다는 그때는 뭐 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막 예. 그런 형태로 예. 처음에 지내왔는데 중간에 이제 예산이 중앙에서 한 50억 내려와서 집을 짓고 뭐 이렇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일권 다툼 때문에 지역민들이 그만 서로 흩어져 가지고 사실 영주의 강복기념공원이 안동의 그 독립기념관보다도 1년 미리 생겼습니다. 미리 생겼는데 그때 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관리하려고 할 때 영주에 있는 단체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 우비 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임의로 하다가 또 이걸 또 끝까지 잘 밀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자기들끼리 어떤 다툼이 생기니까 그만 운영을 자꾸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 딴 사람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지금은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예. 장악을 해가지고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예산은 시에서 주고 운영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렇죠. 또 그 사람이 사실은 광복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래서 지금 시에다가 바로 잡으려고 건의를 하니까 제가 또 광복해 들어온 지가 한 3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관여를 전혀 안 했으니까 하니까 이제 시도 공무원들이 바뀌고 하니까 전임자들이 해나는 걸 잘 모른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자왕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어요. 광복회는 갈 데가 없어가 사무실을 개인 집에다가 세를 주고 있고 또한 임의단체가 광복기념공원을 점유하고 운영하고 있었고 이렇게 굉장히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바로잡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시장님 이 방송을 혹시 보시게 되거나, 예. 안 그러면 밑에 그 국과장들이 혹시 보시면은 좀 진언을 해가지고 예.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힘을 주시면은 우리 그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 보훈단체 협의체라든가 그러면 이 광복회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독립과 후손 중에서 독립운동 하는 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름도 속이고 예. 그래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 이제 그게 지금 와서는 이제 그 증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돼버리고 참 주의는 많습니다. 예, 좀 회장님 그런 것도 좀 해결하시고 앞으로 기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서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이제 그 강북회 얘기는 이 정도로 좀 예. 정리를 하고 그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뭐 거기가 참 보람된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그때 할 때 이걸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하시면 좋았을 걸 하고 또 아쉬운 점도 사실 없잖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 많죠. 많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게 사회 여건하고 맞질 않아서 그 위상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견해보다가는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또 시정은 시장, 도정은 도지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회라는 입장에서는 항상 견제하면서 지원하는 그렇죠. 주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해서 뭐 영주도 좀 좋은 사업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진영 시장님이 민선 시장이 돼가지고 또 그것도 의욕이 있어서 같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같이 노력 많이 해서 했는데 요는 이제 시민의식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들 세대의 의식하고 시민들의 세대의 의식이 좀 달라져가지고
어떤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 그 의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돼. 기업 유치도 어려워지고 지금 뭐 베어링 산업단지를 만들어 한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이게 국가산업단지가 돼서 해도 근로자들이 나오면은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려면 교육 인프라가 구성되고 젊은 세대들이 이래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잘 올라갑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앞으로 영주를 위해서 일할 분들이 좀 영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영주 입지적인 여건을 잘 생각해서 좋은 기업 유치하고 알맞는 걸 유치해가지고 사실은 그 지역의 지도자들, 특히 또 지도자하고 또 그 지역의 어른 되시는 원로분들의 역할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그 지도자들이 정말 그 영주라는 그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정말 그 지혜를 다 짜고 노력을 해주시고 애를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참 불행하게도 며칠 전에 영주시장이 또 부재되는 그런 돌발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고 해서 영주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는데 영주의 참 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장이 부재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닥칠 것 같은 게 예상이 됩니다. 안 그래도 걱정이 많습니다. 참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지만은 불행하게도 임기 중반에 시장님이 저렇게 직무를 중단하게 돼서 무척 참 실망도 앞이 좀 깜깜한데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시장이라 하는 마음가짐 가지고 해이해지지 말고 좀 더 가장이 없을 때는 가족들이 전부 다 사명감을 가지고 참 노력하듯이 공무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잘 실천해 나오고 앞으로 이제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우리 지역 출신 중에서 참 모셔와서 영주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좀 발전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는 세대가 나이가 많아서 모르고 젊은 세대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지역 발전을 좀 위해 가지고 애써 달라고 당부 드리고 싶네요. 예. 아이고 좋으신 말씀이고 그 회장님도 방금 지금 언급을 하셨지만은 여기에 꾸준히 여기서 자고 나고 교육받고 여기에서 사회활동을 하다가 시장이 되는 경우 또 적은 영주지만은 서울이라든가 타지에 가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돌아서 시장이 되는 경우 서로 이제 덧셈이 질셈이 우리가 이제 이런 비속어를 쓰고 하기도 하는데 회장님이 생각하는 그 다음 시장은 어떤 사람이 됐으면 그래서 좀 애양심을 가지고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 그냥 있는 예산 가지고 골고루 힘쓰는 거 말고 지역을 진짜 발전시키고 기획도 잘하고 적재적소에 뭘 유치해가지고 정말 영주가 잘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유능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회장님이 살아오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다가 하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어떤 삶의 철학이었는가 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회장님의 어떤 삶의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신조라든가 뭐 이런 게 계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항상 상대적으로 남을 위해서 내 입장보다 상대 입장 뭐 이제 그런 걸 늘 염두에 두고 이렇게 모든 걸 생각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이게 발전이 없거든요. 그것도 너무 남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늘 이제 애들한테도 얘기하는 거 당부하는 게 네가 남한테 존경을 받으려면 네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네가 해야지 존경을 받지. 말만 알아달라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뭐 생활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교우관계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내 스스로가 돼야 남들이 날 좋아한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인데 아주 우리 영주가 수능 소수원도 있고 부석사도 있고 하니까 수능 소수원이 성리학이 안양 선생님이 만든 성리학을 한국에 조선에 가져와서 발전시킨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정신을 우리 영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뭐 안동이 경신문화의 수도라 하고 앉았는데 사실은 경신문화의 수도는 영주입니다. 그리고 영주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 주인의식을 버리고 있어서 저는 항상 그게 안타깝고 지금 건물은 소소원도 있고 선비촌도 있고 부석사도 있습니다만은 건물만 있지 혼이 다 없잖아요. 안에 내용물이 다 빠져 있는데 그걸 채워 넣어서 우리 영주인들이 정말로 그런 사상을 고취해서 남들한테 전파도 하고 정말 딴 지역 사람들이나 이웃하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아마 옛날에 그 교육 사업으로 재건 학교도 운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영주의 어떤 그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그런 어떤 그 교육 사업이라는 좀 표현이 이상하고 좀 그런 사업을 그 회장님이 맡고 계시는 그 협의회에서 좀 해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더 그 양심도 고취시키고 이런 어떤 정신무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나오셔가지고 참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갑자기 나와서 뭐 두서없이 아닙니다. 얘기를 해서 혹시 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시청자들한테 뭐 하실 말씀이 계시면 이제 나이도 저도 이제 8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좀 더 내가 젊었더라면은 또 좀 더 미리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더 일할 수 있는 그 의욕이든 욕심도 있겠는데 이제는 후손들 또 후배들한테 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로 영주가 영주다운 말만 선비의 고장이 아니고 선비다운 영주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정말로 경상북도 대한민국에서 영주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영주 시민으로서의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뭐 시간 오랜 시간 좀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말씀도 듣고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 영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춘내 불사춘이라고 그랬습니다. 봄이 왔을 때 봄이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춘내 불사춘은 아닌 것 같고 춘내 우춘내 봄이 오고 또 왔다다 희망이 오고 또 왔다다 이런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영주의 증인이라고 할 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동호 회장님을 모시고 그분의 살아온 그 매력과 또 그분이 생각하는 영주 또 그분의 인생관 우리한테는 주옥같이 교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봄이 왔습니다. 하여간 시민 여러분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 낮에도 이른 밤에도 영주 FM 89.1 네, 이어서 영주가 좋아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다문화 수다방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족이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 영주에도 다문화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오신 황보옥선님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영주가 좋아 청취자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이해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학교에서 보드게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보옥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황보옥선님을 섭외하기 위해서요. 우리 제작진들이 가족센터에 영주시 가족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아주 한국말도 잘하시고 또 다재다능한 분이 계시다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시게 됐는데 혹시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게 된 어떤 이유가 나를 추천해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영주로 이주해온 지 한 9년 차되고 서울에서 중국어 강사로 활동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네. 영주시 가족센터에서 이중언어 강사와
다문화 이해 강사를 하면서 이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이뻐서 네. 이쁘게 봐주셔서 추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외에도 아주 다재다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황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중국인이 보는 한국 문화, 또 우리 한국에서 보는 또 궁금한 중국의 문화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에 오신 지가 벌써 한 25년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네, 벌써 맞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네, 25년 됐습니다. 네. 혹시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나요? 저는 네. 20년 전부터 솔직히 20년 전에는 한국에 대한 좀 선망 같은 게 좀 있었고 네. 엄마 아버지도 왔다 갔다 왕래를 많이 하셨고 언니도 한국 회사 같은 데 취직을 해갖고 하기 때문에 한국 오는 것이 그렇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에 와서 뭐 섬유나 의류 관련 회사에서 중국 관련 해갖고 거기서 취직을 해서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중국인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라고 해요. 맞아요. 네. 지역적으로 보면은 또 서울에는 대림동? 서울 대림동. 네. 그다음에 인천에도 또 인천에 보면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또 부산에도 있고요. 맞아요. 네, 부산에도 또 상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네. 자갈치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또 영주까지 오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에서 취직하고 일하다가 남편을 만나서 네. 결혼을 하고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네. 서울에서 살았고 네. 아들을 낳다 보니까 결혼도 늦게 좀 하게 됐고 근데 늦게 애를 낳았더니 아버님이 장남이다 보니까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 해갖고 애가 한 3살 정도에 영주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내려온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내려올 때는 많이 혼란스러웠죠. 과연 그랬을 서울에서 것 같아요. 살다가 네. 3살 된 아이를 애가 어렸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었고 네. 솔직히 내려와서 과연 소도시에서 대도시에서 다 키우러 나가는 추세인데 소도시로 다시 내려와서 키운다는 자체가 솔직히 혼란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려오고 보니까 되게 만족도가 높고 애도 좋아하고 좋습니다. 한국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면 네. 좀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고 또 한국 생활과 중국 생활이 좀 비슷한 점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점을 보면은 이것도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중국 사람이고 애 아빠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 남자들 조금은 쪼잔한 그런 게 면이 좀 있기는 정말요? 하더라고요. 네.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보였어요? 네. 저희 남편이 그런지는 몰라도 네. 그래서 솔직히 음식 주문하는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해서 먹는 그런 방면에서는 좀 많이 처음부터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 아빠는 딱 먹을 만큼만 주문해서 먹으면 된다. 그런 주의고 저는 중국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시켜서 좀 남기더라도 좀 많이 시키는 스타일이거든요. 또 제 스타일인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뭐 애 아빠가 절 인정하고 하다 보니까 인정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시키고 싶은 대로 시켜서 많이 먹어라 하는 주의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응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이 말투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현재 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러셨군요. 네, 애 아빠도 언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이런 되도록이면 바른 말 쓰는 교정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방과후 강사도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말투라는 거는 중국어는 솔직히 성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성조가 1성, 2성, 3성, 4성 그리고 경성도 있는데
그 중국어는 성조가 있기 때문에 음의 높낮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말투가 좀 센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 좀 올라가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수업 나가더라도 오히려 자신감 있게 나는 중국어 수업을 하는 중국어 선생님이었다. 그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뭐 발음이 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손 들고 선생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자신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뭐 모습도 그렇고 말씀도 너무 자연스러우세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 보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좀 중국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익숙하게 좀 편했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익숙한 점은 날씨가 네. 일단 중국도 사계절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날씨가 제일 익숙했던 네. 부분이고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한국 음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음악 같은 노래 같은 그런 게 많이 익숙했던 것 같아요. 제일 익숙했던 게.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다른 점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자녀를 교육하는 네. 교육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살림 방식이라든지 교육 방식에 대해서 혹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중국도 교육열 하게 되면 요즘은 한국 뭐 더 심하면 심했지 더 그러세요? 네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중국에는 주로 교육 방식 보게 되면 네. 여기는 제일 애들이 부러워하는 게 제 조카도 중국에 있지만 네. 중국 한족 그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거기 중국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에는 등교를 7시 40분까지 해야 7시 50분까지 등교를 해요. 7시 50분까지 등교를 하고 학교는 항상 여기는 한국에는 학교는 학원차들이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애들 그죠? 네. 근데 거기는 1학년부터 거의 엄마 아빠는 출퇴근하시니까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교할 때는 거의 가서 애들 다 이렇게 픽업하러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렇게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교육 방면이 그렇고 그 육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도맡아 해주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뭐냐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 유치원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는 것도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맡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 아주 어릴 적에는 거의 엄마들이 이제 거의 맡아주려고 하거든요. 아이를 육아하려고 하고 아니면 아빠들도 육아를 도맡아주고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그냥 이렇게 어린 애들을 맡기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뭐 직장을 다니거나 그렇죠. 그런가요? 맞벌이잖아요. 맞벌이 옛날부터 때문에. 맞벌이를 그러면 하기 보통 때문에 몇 살 정도 아니면 몇 개월부터 아이를 떼어놓으세요? 보통? 보통 지금 언니를 보니까 직장 생활하고 한 반년, 1년 정도 육아 휴직을 줘요. 네. 좋은 직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다시 직장 나가잖아요. 그러면 봐줄 수밖에 없어요. 친정엄마나 아니면 어머님이나 그렇게 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역시 그 중국의 여성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모성애도 강하지만 일을 남자 못지않게 그렇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살림 방식도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아침 식사 문화예요. 네, 식사? 그렇죠. 중국에는 솔직히 아침 식사를 가서 먹거나 네. 밖에 나가서 출근하면서 길거리에서 사서 먹거나 아니면 남편들이 밖에 나가 사와서 집에서 와서 사서 먹거든요. 근데 남편들이 사가지고 와요? 남편들이 식사를? 아침 일찍 나가 사갖고 와요. 그러면 그냥 아침 애를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챙길 게 많잖아요. 네. 여자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사온 거 그렇게 먹고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엔 옛날부터 전업주부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아침을 다 챙기고 아침 밥을 뭐 밑반찬 여러 가지가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에는. 중국에는 솔직히 한두 가지 요리해서 그냥 거기에 밥을 해서 먹는데 네. 밥도 먹고 아니면 뭐 빵을 먹거나 저녁 식사는 빵을 많이 먹는 빵이나 뭐라고 해야지 만토나 아침 샤오롱바오즈 같은 거 우리가 여기 놓고 말하면 왕만두 같은 걸 많이 만두, 먹거든요. 네네, 왕만두. 왕만두나 그런 걸 네. 많이 먹거든요. 아침에? 아침에 또 사오는 부분이 있고 저녁에 보통 저녁에도. 저녁에는 그렇게 먹고 아침에는 보통 많이 먹는 게 찐빵 같은 건데 안에
안고가 없는 찐빵이 있어요. 만토라고 있어요. 그거나 찐빵. 네네. 근데 그것도 맛있거든요. 뭐랑 먹어요? 그냥 우유랑 아니면 커피랑? 거기에 우리 중국에는 차. 떠우장이라고 있어요. 떠우장은 두유예요. 두유. 네. 두유를 이렇게 타갖고 먹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먹거든요. 그것도 맛있고 그리고 요우티아오라고 하게 되면 밀가루 이렇게 기다랗게 해가지고 튀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요우티아오 아침 식사로 많이 먹거든요. 그렇구나. 네네. 네. 아, 정말 뭐 좀 조금 이색적인 그런 식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뭐 한국하고 또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남편들도 이렇게 식사를 많이 챙겨주더라고요, 집에서. 근데 한국에서요? 예, 한국에서. 근데 예전에는 뭐 남편들은 절대 주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죠. 근데 중국에는 보니까 남편들도 아침에 나가서 빵을 사온다든지 아침을 챙기는 문화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음, 남자들은 그 주방에 손님들이 오잖아요. 네. 그 주방을 보통 남자들이 요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요. 여자들이 손님을 접견을 하고 네. 남자들이 좀 이렇게 요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대접을 한다거나 그런 게 익숙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우리 여성들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네. 여기는 참, 한국은 좀 신기하다. 이런, 한국 주부들의 생활 습관이라 같은 거를 보신 적 있으실까요? 혹시? 저는 솔직히 맨 네.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주부들은 그냥 네. 전업주부다 보니까 집에서 애만 키우잖아요. 네. 가정 생활만 하고 그게 솔직히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요. 그렇죠. 예. 중국에는 무조건 다 맞벌이로 나가다 예, 보니까 예, 예. 좀 그게 되게 부러웠고 그렇게 해서 저도 애를 낳고 한 3년 정도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3, 4년 정도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아니, 이제 우리 한국에는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서 뭐 간식을 사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또 거기서 꺼내가지고 또 즉석에서 또 음식을 많이 해서 가족들 챙기기도 하고 하는데 네. 중국에는 뭐 혹시 즉석 요리를 사가지고 와서 냉장고 넣어놓거나 아니면 냉장고 관리를 뭐 한국은 뭐 이렇게 하더라, 우리 중국은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중국에는 보통 또 저녁에 오면서 맞벌이 하다 보니까 요리 같은 것들을 포장을 해갖고 와서 시장에서 포장해갖고 와서 먹는 일도 많기는 해요. 그렇군요. 네네. 우리 살림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사실 네네. 신혼 부부들은 엄마들한테 이렇게 물어가면서 또 살림에 대한 꿀팁을 좀 배우거든요. 네네. 근데 혹시 한국 생활 하면서 우리 한국 주부들에게 우리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주부들의 그 꿀팁을 좀 알려주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꿀팁이라고 하게 되면 네. 솔직히 살림 팁인데 제가 네. 요즘 새로 이사를 했어요. 네. 남편이 새로 집을 지어가고 새로 이사를 했는데 그 집에 살면서 제가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네. 설거지 하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요. 설거지 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거기는 무조건 식기세척기를 사놓자. 그래갖고 식기세척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식기세척기. 네네. 그리고 네. 중국 사람들은 네. 또 기름진 음식을 좀 요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기름진 그런 뭐 음식 하고 나서 설거지 같은 게 좀 네, 그렇잖아요. 많죠.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 꼭 추천해 주고 싶은 거는 식기세척기를 꼭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살림 팁으로. 네. 제가 어느 이제 식당에 어떤 기사에 난 걸 보니까요. 식당에서 네. 우리 이제 음식을 먹으면 네. 중국의 경우는 네. 우리는 한국에서 물을 당연히 이제 식당에 가면 처음에 물을 주잖아요. 네. 물을 주는데 네. 중국에는 물이 귀해서 차를 준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물은 사 먹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던데 혹시 사실인가요? 그건 물이 귀해서가 아니라 네. 옛날부터 중국에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문화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옛날부터 중국에는 따뜻한 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가게 되면 일단 따뜻한 차를 끓여서 내다 주는 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너무 놀란 게 식당에서는 거의 다 물을 그냥 생수를 갖다 주잖아요. 시원한 물 갖다 네, 주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중국에는 거의 따뜻한 물 많이 마시는 문화고 근데 요즘에는 또 옛날하고 다르게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또 생수를 많이 먹거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수를 먹으려면 식당에서 그냥 사서 먹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해요. 그냥 따뜻한 물을 이렇게 끓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같은 거 이렇게 따뜻하게 끓여서 주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 생수 같은 거는 사서 먹는 경우가 좀 있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아, 네. 여러분은 지금 영주 FM에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코너 다문화 수다방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한국 목사님과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보통 음식을 할 때 물에다가 음식을 하잖아요. 물로 음식을 한다고 쉽게 생각하면은 하는데 중국은 물이 아니라 기름으로 이제 거의 그쵸. 음식을 한다고 이게 보이거든요. 기본이 예, 요리가 많다 요리가. 보니까 네네. 그러면 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네. 한국에서 음식을 이제 네. 접하실 때 네. 주로 이제 물로 만든 음식들을 하실까요? 지금 어떠세요? 집에 자제분이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가족에게 음식을 할 때 주로 이제 중국 음식을 많이 해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한국 문화에 따라서 물에 음식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저 솔직히 결혼하고 나서 여기 네. 영주에 내려오고 나니까 네. 좀 전업주부로 살았잖아요. 네네. 그때 그래서 한국 요리사 자격증도 땄거든요. 아, 집에서 그러셨어요. 한국에는 밑반찬을 많이 하는 게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밑반찬 많아야 식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갖고 네. 제가 한국어 요리사 자격증 맞죠? 요리사 자격증 네, 맞죠? 자격증 요리사 있죠. 자격증도 네. 취득하고 하기는 했거든요. 네, 중국에는 그렇군요. 솔직히 기름으로 해갖고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가 기름은 좀 적게 넣으려고 하긴 해요. 그래서 네. 어떨 땐 남편도 혼자서 이렇게 먹고 싶은 건 혼자서 잘 하고 해요. 요새 아, 제가 할 땐 또 어떨 때는 중국 음식도 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애 아빠는 중국 음식 되게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애도 솔직히 되게 잘 먹는 편인데 지금은 아버님이랑 같이 살아요. 아버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한국 음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또 듣자 하니까 능력이 정말 많으시는데, 이번에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요, 보드게임에도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제가 예. 지금은 학교 방과후 강사로 활동도 하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네. 보드게임 보급을 위하여 보드게임 도서관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아, 제가 그러시군요. 네, 그 사업장을 차린 지 이제는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럼 보드게임이 간단하게 어떤 건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솔직히 네. 제가 맨 처음 수업 가서는 항상 성인 수업에 또 하는 얘기가 옛날 한국에서 전통으로 내려온 우리가 윷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보드게임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드게임이라는 거는 교구를 갖고 보드판이 있어야 되고 그 교칙적인 잠깐만요. 그렇죠. 규칙적인 네네. 어떤 룰에 따라서 네네. 예, 그 게임을 이제 서로 하는 거죠. 그럼 몇 네네. 명이 모여서 하는 건가요? 2명에서 한 10명까지도 팀전으로 하는 건 10명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되게 만족하는 수업이고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가 아는 장기도 있고 체스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그 중에서 보드 게임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드게임 제가 솔직히 옛날에 네. 중국어 수업을 하면서 네. 중국어를 어떻게 학습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애들이 하기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를 어떻게 재밌게 가르치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연구하다가 보드게임이라는 걸 접하게 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 보드게임 지도사 자격증을 따게 됐고 지금은 보드게임 수업으로 너무 바빠서 중국어 수업이 들어와도 지금 네. 못하고 있습니다. 보드 게임을 하면은 이렇게 뇌도 훈련이 될 거고요. 그죠? 뇌 스포츠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즐겁게 아이들이 또 언어도 또 같이 또 왜냐면은 이 중국어로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에는 네. 그래서 보드게임으로 이 언어를 색깔 관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그래서 언어 수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배우고 네. 했는데 솔직히 너무 여러 가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너무 영역이 넓은 거예요. 네. 언어력도 향상되고 공간 지각력은 물론이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요즘에는 한글도 이 보드게임으로 많이 하고 수학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팀 협력, 협동력 그런 것도 우리 보드게임으로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점점 매력에 더 빠지고 있는 것 야, 같습니다. 우리 인재 양성을 위해서 또 이렇게 노력하고 계십니다. 보드게임으로 아주 다재다능한 우리 황보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끝으로 우리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또 하고 싶으신지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솔직히 욕심이 많아요, 제가. 네. 욕심이 많은 만큼 제가 노력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솔직히 가족센터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또 뭐 멘토 멘티로 그 자원봉사를 같이 함께 해요. 네. 함께 하면서 뭐 여기서 뭐 활동하면 시장상이나 도지사 상도 탔었고요. 맞아요. 지난해 수상하셨죠. 도지사 표창. 어떻게 네, 하셨어요? 저 소문 나서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저기 어디지? 저기 안동에 가갖고 네. 도지사 상도 탔거든요, 작년에. 네. 그리고 또 솔직히 보드게임이란 교구가 그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 네.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제가 학교에 많이 집중을 했다 보면 올해는 제가 시니어 수업을 좀 집중하려고 해요.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위해서. 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 함양 도서관에서 뇌 건강에 좋은 신명나는 놀이라고 우리 네. 보드게임 수업 강좌가 열려요.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네, 많은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드게임. 그리고 4월 달에 평생학습센터에서 네. 교육 기능성 보드게임 지도사 2급 양성 과정이 열려요. 네, 그럼 누가 그런 대상이 되나요? 이거는 성인들이에요. 성인 네. 수업. 성인 대상들은 그냥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 대상으로 양성 과정을 해갖고 뭐 늘봄 교실, 돌봄 교실, 방과후 교실 이런데 취업 목표로 이렇게 양성 과정이 열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황 목사님이 아주 영주에서 대단한 활동의 폭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황 목사님 덕분에 중국과 또 한국 주부들의 생활 꿀팁부터 여러 가지 또 한국 문화의 다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고 다시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중국과 한국 주부들의 삶이 닮은 점도 있고 또 색다른 점도 많아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다문화 수다방 코너 함께 하셨는데요. 나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그 내용 전달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에는 저 알차고 재미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황 목사님 덕분에 중국과 또 한국 주부들이 생활 꿀팁까지 함께 잘 나눠봤습니다. 중국과 한국 주부들의 삶이 또 닮은 꼴도 있고요. 또 색다른 점도 많아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즐거운 시간 계속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황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영주가 좋아해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영주 FM 채널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영주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속 소소한 행복까지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보경, 촬영 편집 강대진, 편성 책임 김인욱, 진행의 박수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